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종대 여러분,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규메카의 세간에 네즈코가 엄청난 먼치 캐리였다면 어떻게 될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3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원작의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이 영상에서는 네즈코가 루이를 퇴치하고 주합재판에서 태양을 극복한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온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라가는 매끄러운 진행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설정으로나 능력치 보정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인간을 잡아먹지 않고도 점점 강해지는 네즈코. 특별한 기살대원으로서 탄지와 함께 혈기를 퇴치하는 임무를 가게 되었는데 임무 성공률은 100%로 엄청난 활약을 보여줬죠. 그러던 어느 날 무한열차에서 승객들이 실종되었고 그것을 조사하러 간 기살대원들 역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탄지로와 네즈코에게 그곳으로 가 먼저 가 있는 주를 도와주라고 했고 그들은 열차에 오르게 되었죠. 탄지로는 어떤 주가 타 있는 걸까 약간의 긴장을 하며 줄을 찾았는데 먼저 와 있는 줄을 쉽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네즈코가 한 곳에 멈춰 물끄러미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었고 탄지로가 되돌아보자 그곳에는 하주 무이치로가 있었죠. 무이치로는 탄지로와 네즈코를 보고 별 반응 없이 너네들이 여기 무슨 일이지? 라고 했고 탄지로는 지원을 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아 그렇구나 라고 하며 무미건조하게 반응했죠. 그때 건표니와 건표를 했고 조금 있다가 무이치로와 탄지로가 잠에 들게 되었습니다. 네즈코는 갑자기 잠들어 있는 이들을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고 주변을 살펴보니 모든 승객들이 잠에 들어 있었죠. 이 열차 내에서 무언가 수상한 기운을 느끼게 된 네즈코. 무이치로와 탄지로 흔들어 깨웠지만 그들은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네즈코는 자신이 열차를 탐색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엠모는 열차 위에서 모두가 깊이 잠에 들었을 때 그들의 정신핵을 파괴하려고 기다리고 있다가 열차에 혈기 한 마리가 돌아다니고 있는 걸 알게 되었고 인간들 틈에 숨어서 인간을 노리다가 이곳에 딸려 들어온 건 줄 알았죠. 혈기들도 큰 사고 안 치고 인간을 잡아먹기 위해 행동하다 보니 구역이 겹치거나 같은 이들을 노리는 경우도 허다했기에 엠모는 12개월 하얀 일로써 따끔하게 네즈코를 혼내주고 열차에서 내보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엠모는 네즈코를 열차 위로 올라오게 했고 혈기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곳은 내 구역이니 다른 곳으로 가도록 해 나긋하게 말했는데 네즈코는 엠모를 보자마자 엄청나게 째려봤고 엠모는 어허 요새 젊은 것들은 경우가 없다니까? 하며 꽃머지를 시전했죠. 그런데 어째서 얘는 내 혈기술에 걸려들지 않은 거지? 이 혈기가 타고 있던 칸은 모두가 잠들게끔 혈기술을 써놓은 상태였는데? 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때 네즈코가 엠무에게 엄청난 스피드로 뛰어와 손톱으로 엠무의 사지를 찢어버렸고 엠무는 그 스피드에 반응을 할 수가 없었죠. 엠무는 그제서야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보통 혈기들끼리 정신계열의 혈기술이나 환술계열의 혈기술을 걸게 될 때 자신보다 강한 혈기에게는 통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네즈코 역시 그 안에서 잠에 들지 않았다는 것은 자신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었고 엠무는 온몸이 찢겨져 나가고 나서야 그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엠무는 그 전부터 이미 열차를 몸에 흡수해 있는 상태 열차 자체가 자신의 몸이나 다름없었고 지금부터 승객들을 몽땅 잡아먹어 힘을 키운다면 네즈코도 이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죠. 엠무가 열차 속으로 스며들어 도망간 후 열차에 온통 촉수가 자라나기 시작하자 네즈코는 꽤나 당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탄지로와 무이치로는 네즈코가 엠무를 당황시킴에 따라 혈기술에서 깨어날 수 있었고 곧바로 촉수들로부터 승객들을 지키기 시작했죠. 탄지로는 어마어마한 촉수를 보고 당황했지만 무이치로는 엄청나게 침착하게 대응했고 화려한 검술로 촉수들을 베어냈습니다. 네즈코는 그의 침착하게 촉수들을 손톱으로 뜯어내다가 이대로는 끝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에 손톱으로 자신의 팔을 긁은 뒤 피가 나게 한 후 폭혈을 시전했죠. 음주 탱겐에게 배운 전투기술 피를 사방에 뿌린 뒤 발동하여 폭발시키는 일종의 시간차 폭탄과도 같은 폭혈참을 시전했고 순식간에 한 칸에 있는 촉수들이 불타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엠무는 엄청나게 고통스러워하며 더욱 날뛰게 되었는데 네즈코의 폭혈에 당한 곳은 재생되지 않고 그곳은 더 이상 촉수를 꺼낼 수가 없었죠. 네즈코는 그의 폭혈을 계속 몸에 두르고 열차를 누볐고 엠무는 너무 극심한 고통에 괜히 열차에 융합해서 자신을 공격할 수 있는 범위만 늘려놨다는 생각에 이 열차에서 빠져나가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든 칸에서 촉수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는데 네즈코는 열차에서 느껴지던 귀기가 맨 앞칸으로 모이고 있는 걸 느꼈고 곧장 그곳으로 뛰어갔죠. 엠무는 겨우 열차에서 자신의 몸을 인간 형태로 합치는 데 성공했고 이번에는 운이 없었다고 도망간 뒤 후위를 도망하겠다며 열차에서 뛰어내려 빤스런을 시전했습니다.
하지만 엠무가 뛰어내림과 동시에 네이코도 함께 뛰어내렸고 네이코는 엠무의 머리채를 잡고 그대로 땅바닥에 처박아 버렸죠. 엠무는 네이코에게서 도망가려고 발버둥을 쳐봤지만 어림도 없었고 계속해서 짓밟아 몸을 너덜너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 시각 달리고 있던 무한열차는 탄지로가 기한 사이에 열차를 멈추라고 했고 엠무가 빠져나간 열차는 무리 없이 그 자리에 긴급하게 정차하게 되었죠. 탄지로는 네이코의 모습이 보이지 않자 밖으로 나왔는데 그때 엄청난 귀기를 가진 상현사 아카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카자는 뭐야 약해 빠진 꼬매들밖에 없는 건가? 라고 실망하는 모습을 보였고 탄지로는 엄청나게 긴장하며 칼을 빼어냈죠. 그러자 아카자는 순식간에 탄지로에게 다가가 주먹을 날렸고 탄지로는 그 주먹을 맞긴 했지만 그대로 몸이 튕겨나가 나무에 부딪혔습니다. 엄청난 충격에 온몸에 힘이 빠져버린 탄지로. 그때 하조 무이치로가 뛰어와 안개의 호흡으로 아카자를 공격했고 아카자는 가드를 막았죠. 하지만 팔이 베어버린 아카자는 씩 웃었고 어린 꼬마인 것 같은데 이 몸을 뵐 수 있다니 소위 천재라고 불리우는 녀석인가? 라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덤덤히 다시 안개의 호흡을 했지만 무이치로 역시 이렇게 강력한 귀를 가진 혈기를 만난 것은 처음이었기에 엄청나게 긴장을 했죠. 아카야는 무이치로의 검술을 계속해서 보고 싶어 공격하지 않고 도발하며 회피만 했습니다. 아카야는 이렇게 재능을 가지고 있는 꼬마를 지금 죽여버리긴 아깝다며 혈기가 되는 것을 제안했는데 무이치로는 차갑게 거절하며 계속해서 공격을 퍼붓었죠. 아카야는 그러자 살짝 속도를 올려볼까? 하며 파괴살 낮춤을 시전했고 무이치로의 틈을 노려 발로 차버렸습니다. 무이치로는 엄청난 검술을 가지고 있었지만 몸 자체는 아직 성장이 덜 끝났기 때문에 아카자의 공격 한 방에도 순식간에 체력이 바닥나버렸죠. 무이치로는 겨우 일어나 다시 자세를 취했고 아카는 혈기가 된다고 하지 않으면 그 다음 공격으로 죽여버리겠다고 했습니다. 무이치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개의 호흡을 시전했고 아카는 꼬맹이라 그런지 목숨이 아까운 줄 모르는구나 라고 하며 파괴살을 날렸죠. 그 순간 네즈코가 뛰어와 아카자에게 발차기를 날렸고 아카는 반사신경으로 그것을 막았지만 뒤로 쭉 밀려나갔습니다. 넌 뭐지? 굉장히 재밌는 녀석이 또 있군 이라고 했죠. 네이코는 날아가 쓰러져 있는 탄지로와 피를 흘리고 있는 무이치를 보고 엄청난 분노를 했고 그대로 아카자에게 뛰어가 난타를 했습니다. 아카는 그 공격들을 막으며 파괴력은 엄청나지만 패턴 단순하군 이라고 하며 반격을 했고 네이코는 힘겹게 아카자의 공격을 막아냈죠. 아카는 네가 그 혈기를 공격한다는 혈기로구나. 이렇게 어린 소녀일지는 생각도 못했는데 혈기라고 나나 여자랑 싸우는 건 좀 껄끄러워서 말이야 라고 했고 네이코는 계속 아카자를 노려보며 틈을 찾았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다시 뛰어들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는데 아카야는 네이코의 공격에서 어떤 위화감을 느끼기 시작했죠. 아까의 단순한 움직임과는 다르게 변칙적인 공격, 마치 자신의 움직임을 따라하는 것 같았습니다. 아카야는 내 기술을 한번 보고 곧바로 따라한다고? 이거 재밌군 이라고 하며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였고 네즈코의 허벅지를 쳐 중심을 무너뜨린 후 발로 멀리 날려버렸죠. 대굴대굴 굴러가는 네즈코, 아카자의 공격을 맞은 부분의 뼈는 순식간에 부러졌지만 네이코는 빠른 재생 속도로 뼈를 붙였고 자연스럽게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곧바로 아카자에게 접근 후 아카자가 방금 쓴 기술을 따라하며 똑같이 아카자의 허벅지를 쳐 중심을 무너뜨린 후 발로 날려버렸죠. 아카자 역시 뼈가 부러졌지만 다시 재생을 했고 이거 뭐 제자 하나를 키우는 기분이구만. 그래 한번 내 모든 걸 흡수해봐라 라고 하며 자신의 온갖 기술들을 사용 후 네즈코와 따라할 여유를 주며 관찰했습니다. 아카는 혈과된 후 이렇게 즐거운 싸움은 처음이라며 싸우는 도중에도 계속 발전해 나가는 네즈코를 보고 너는 정말 재능이 많구나. 서류 도장을 나 대신 이어도 되겠어 라는 말을 자신도 모르게 했고 그 말을 하자 깜짝 놀라며 내가 왜 이런 말을 하지? 서류 도장은 또 뭐지?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러면서 자꾸만 네즈코의 모습을 보고 어떤 남자 사내 아이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그 아이의 눈에는 그저 분노만이 가득해 보였습니다. 아카야는 스스로 정신을 차리라고 하며 자신의 머리를 주먹으로 세게쳤는데 더더욱 선명하게 들리는 누군가의 목소리. 너는 정말 재능이 많구나. 서류 도장을 나 대신 이어도 되겠어. 아카야는 어쩐지 그리운 느낌과 함께 슬픔의 감정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죠. 아카자의 기억 속 깊숙한 곳에 잠들어 있던 코요키와 케이조의 모습들. 네즈코가 자신의 기술인 소류의 무술을 사용하는 것 보자 자신의 무의식 속에 있던 케이조와의 기억이 되살아났고 마치 자신이 케이조이며 네즈코를 인간 시절의 하쿠지처럼 느끼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때 아카자에게 코요키와 케이조의 환상이 나타나며 드디어 우리를 기억해내준 것이냐고 기뻐했는데 아카는 눈물 흘리며 왜 내가 그동안 내 삶의 모든 이유였던 당신들을 기억 못하고 있었던 거지? 난 무엇을 위해 살아왔던 거지? 라고 하며 괴로워했죠. 그 순간 어떤 어두운 기운이 그 환상들의 주변을 에워싸기 시작했고 그들을 집어삼키려고 했죠. 아카는 그 기운은 필시 무장의 저주임을 본능적으로 느꼈고 이대로 가면 그들에 대한 기억을 잃고 자신은 그저 살인병기로 살아가게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하지만 자신은 무잔을 거역할 수 없는 몸, 그 저주를 뿌리쳐내려고 하자 온몸이 붕괴가 될 듯이 부서져갔죠. 아카야는 절규하며
안돼, 내 기업, 내 소중한 것들을 빼앗아가지마 라고 했는데 점점 무장의 저주는 아카자의 환상을 집어삼켜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뜨거운 불길과 함께 무장의 그림자가 다 버리기 시작했고 아카는 이게 무슨 일이지? 했죠. 정신을 차려보니 네즈코가 자신의 심장 쪽에 손을 대고 있었고 그 부분이 뜨겁게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카는 그에 화들짝 놀라 네즈코를 밀쳐냈는데 네즈코의 방금 전 공격은 뭔가 아기가 없어 보였고 여전히 자신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은 상태였죠. 그리고 항상 자신을 지배해왔던 어떠한 기운, 무장의 기운이 자신의 몸속에서 사라졌음을 본능적으로 느꼈습니다. 네즈코는 방금 전까지 싸우고 있던 아카자가 갑자기 어느 순간 움직이지 않은 채 머리를 부여잡고 고통스러워하자 그를 유심히 살펴봤는데 아카자의 심장 쪽에서 검은 기운이 분출되었고 네이코는 그 기운에서 자신의 가족들을 죽인 무자를 느낄 수 있었기에 그대로 간 포켓홀로 그 기운을 데워버린 거였죠. 아카는 그동안 자신을 속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버렸던 무잔에게 엄청난 분노를 하며 포효를 했습니다. 그러나 네즈코와 무이치로 탄지로는 긴장하며 전투패를 갖췄는데 아카는 그들을 보고 어이 여자 여기 너 이름이 뭐냐? 라고 했고 탄지로가 대신해서 타마도 네즈코다 라고 대답했죠. 너희는 나보다 약하면서도 무장에게 대항을 하고 있다. 정말로 너네 힘으로 무장을 죽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라고 하자 그들은 흔들림 없는 결의로 그렇다고 했습니다. 아카야는 결의만으로 할 수 있는 건 없다. 실질적으로 강해져야만 하지. 앞으로 너네는 내가 강하게 만들어주겠다 라고 했고 탄지로는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얼떨떨했고 우이치로는 지금 당신이 무장을 배신하고 우리 쪽에 붙겠다는 얘기인가요? 라고 물었죠. 아카는 난 무장도 싫지만 무리를 지어 생활하는 약한 인간들도 싫어. 내 소중한 사람들을 앗아간 건 인간들이니까 난 그저 무장에게 엿먹일 방법을 찾는 것이다. 어떻게 할 테냐? 강해져서 나와 함께 무장에게 빅엿을 날릴 거냐? 아니면 약한 상태로 무장에게 무참하게 짓밟혀 죽을 거냐? 라고 하자 무이치로는 자신이 아직 약하고 어리다는 걸 스스로 잘 알았기에 아카자에게 싸움을 배우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탄지로 역시 그 의견에 동조했고 네이코도 하며 고개를 끄덕였죠. 아카는 예전 기억을 토대로 그들을 어디론가 데려갔는데 그곳은 바로 아카자가 예전에 살았던 케이주의 도장이었고 그들은 그곳에서 아카자에게 여러가지를 배우며 시나리오 3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아무래도 네이코는 격투를 사용하는 캐릭터이기에 그녀를 성장시켜줄 수 있는 건 격투를 구사하며 상현 3이라는 강력한 힘을 가진 아카자가 제격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시나리오 4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도 많이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은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